주식 위주로. 부식은 되도록 안 먹이면 제일 좋겠고요. 부식을 주실 때는 주식에 절대 침범되지 않은 영양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탄수화물 자체가 많이 먹게 되면 요즘에 비만의 주범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전에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없어서 못 먹으니까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이니까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과하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몸에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대부분 이제 중성지방으로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요즘 어른들한테 말하는 이 뱃살이라든지 아니면 내장지방의 원인이 되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필요하게는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고 특히 이제 내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꼭 필요해. 에너지원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탄수화물을 밥의 형태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렇죠. 탄수화물을 이렇게 특히 이렇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포도당 수치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포도당 스파크라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확 올라가요. 이게 문제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포도당 수치가 일시적으로 확 오르게 되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은 가다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혈당 수치를 정상 이하로 확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식사 전까지 저혈당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 떨어진다는 그 저혈당.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혈당 증상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 피로해지고 또 짜증도 나고 불안해지고 공복 같은 거 또 아니면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좀 날카로워지네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자꾸 이제 군것질 많이 하게 되면 초콜릿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과자를 많이 먹는 아이들이 또 허약한 애들이 많아요. 그죠. 한의원에 우리 아이는 과자를 잘 먹는데 밥도 잘 먹고 과자도 잘 먹는데 왜 체력은 약할까요?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아프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다 잘 먹는데 그죠?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편식, 특히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간식으로 해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에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골고루 먹게 되는데 이게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이 과잉이 되게 되죠. 그렇죠. 방식사를 못 하고 탄수화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 발육이라든지 면역력이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과잉이 되니까 우리 탄수화물이 과잉이 되면 지방과 글리코겐으로 바뀌는 건 이제 성인의 경우고요. 탄수화물이 아이 경우에 많아지면요. 남은 탄수화물이 그 노폐물이 되는데 그 노폐물이 바로 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아지면 어떻게 가슴이 깝깝하다든지 열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피부도 열에 의해서 가렵다거나 좀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요. 머리 쪽에 열 많아지면 ADHD처럼 겉으로 보일 때 과잉적으로 애들이 열이 안 넘쳐 그럴 수가 지성하게 있죠. 되니까 행동에도 약간 조금 과한 행동들이 표현이 됩니다. 열이 쌓여서 감기나 아니면 알러지도 유발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잉되면 여러 가지 열로 인한 문제들이 아이들한테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처럼 근데 탄수화물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과잉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양, 특히 밥의 양을 조금 줄이자.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린 양이 얼마냐 그러면 보통 이제 4, 5세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른 수저로 밥을 떴을 때 한 3숟가락, 4숟가락 정도 됩니다. 그 양이 그 밥공기 같은 경우는 어른 3분의 1 정도. 정도 되죠. 근데 이것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또 결핍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도 필요하니까 단백질 같은 섭취를 위해서 몸에 좋다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곁들이고요. 생선도 필요하고요. 네, 생선도 튀기지 않은 익힌 생선 이렇게 쪘다든지 이렇게 해서 먹이라고 저희가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익힌 채소로 채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금니가 이제 유치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 꼭꼭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야채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익혀준 야채를 먹이시는데 여기에 또 좀 좋은 팁은 생들기름을 넣어서 무쳐 먹는 그건 영양분 때문입니다. 좋은 우리가 기름을 먹으라는 건 꼭 육류의 기름뿐이 아니고요. 육류 기름이 아니라 오메가3가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들기름
그러니까 들깨를 볶지 않고 짠 기름을 생들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로 좀 묻혀서 준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티스푼으로 먹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생으로 먹지 않기 아니니까. 때문에 우리가 나물 반찬 할 때 익혀서 저기 나물을 조금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묻혀주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올리브유를 잘 먹는다면 드레싱으로 약간 익혀주는 뭐 야채 도마도 위에 뭐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들도 잘 먹으면 도마도에 그렇죠. 올리브유. 도마도를 약간 익혀서 올리브유 먹으면 굉장히 풍미가 좋아지고 맛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탄수화물 위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성장기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그 몸 자체가 필요한 게 채워지게 되겠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고요. 단백질과 지방을 로 채우셔야 되는데 조금 양질의 단백질과 저기 지방을 먹이시는 것을 추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잉되면 몸으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조금 막고 그리고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야 또 성장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요. 오늘 유튜브 이 영상에서 이런 팁만 얻어가셔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몸은 이게 균형입니다. 너무 가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식사 습관 자체에 있어서 뭐 간식이라든지 특히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풍부하다 보니까 그게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위주로 부식은 되도록 안 먹이면 제일 좋겠고요. 부식을 주실 때는 주식에 절대 침범되지 않은 영양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기들 같은 경우에 가급적 식판을 이용해서 밥하고 또 국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습관을 해두는 게 그리고 상당히 정해진 좋다고 시간 안에 말씀드립니다. 식판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죠. 그렇죠. 자, 이처럼 이제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사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